버텨야 할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물러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어리석었던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임진년의 전쟁은 많은 것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성이 무너졌고, 길이 열렸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북쪽에서 시작된 균열은 순식간에 나라 전체로 퍼져나갔다. 당시를 기록한 글들을 읽어보면 무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며칠 만에 한양이 비워졌다. 몇 주 만에 나라의 절반이 적의 발 아래 놓였다.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다. 지키느냐, 아니면 물러나느냐. 대부분의 경우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고, 다음이 있어야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누구도 그 판단을 쉽게 나무랄 수 없었다. 적은 강했고, 아군은 흩어져 있었으며, 지원은 기약이 없었다. 그 상황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단순한 용기 때문이었을까? 아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용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물러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고, 물러난다고 해서 비난받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았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었다. 한 가지 이유로 정리되지 않았고, 하나의 감정으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바라보게 됐다.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 선택의 순간을. 나 이순신은 바다에 있었다. 전쟁이 육지에서 번지는 동안 나는 남해의 물 위에 있었다. 적의 함선이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려 했고, 그 길목을 막는 것이 내가 서 있던 자리였다. 바다에서의 싸움은 육지의 전세와 다른 논리로 움직였다. 육지에서 성이 무너지고 길이 뚫리는 동안 바다에서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바다의 흐름이 전쟁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내가 바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육지에서도 똑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비우면 안 되는 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에게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머물게 되는 장면이다. 전라도라는 땅이 있다. 지금의 이름으로도 낯설지 않은 그 이름. 임진년의 전쟁에서 이 땅은 유독 오래 버텼다. 왜 버텼는가? 라고 묻는다면 먼저 왜 지켜야 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전라도가 무너졌다면 조선이 버틸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다. 군량이 나오던 곳, 사람이 모이던 곳, 다시 싸울 힘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땅. 그 땅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킨 것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다. 좁은 고개였다. 그리고 그 고개를 비우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바다에서는 내가 물 위의 길목을 막고 있었고, 육지에서는 그 좁은 산길의 길목에서 다른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두 장면은 서로 이어져 있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의미를 잃는 구조였다. 그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두 곳은 같은 날 무너지지 않았다. 이부, 웅치와 이치 두 개의 곡의 이름이다. 지금이라면 지나가는 사람도 무심히 지나쳤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산길. 하지만 그 좁은 곳이 전라도로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적은 그 고개를 넘어야 했고 그 고개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병력의 차이는 분명했고 이미 다른 곳에서는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소식은 이미 들려오고 있었을 것이다. 어디가 뚫렸는지, 누가 후퇴했는지. 그 속에서 그 고개를 지키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아마 밤새 그 소식을 듣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에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도 그들은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왜였을까? 이유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의 이유로 정리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모르는 채로 남은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 남은 것이었다. 그 차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만든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은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그 자리를 비우는 선택만은 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담이라는 이름이 있다. 웅치를 지킨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기록은 많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도 전투의 결과 위주로 전해진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그날 밤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는 것은 남아있다. 기록이 얼마나 남느냐가 그 자리를 얼마나 지켰는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기록은 살아남은 자들이 쓰는 것이고 살아남지 못한 자들은 쓰지 못한다.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것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어쩌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황진도 있었다. 이치의 고개를 지켰던 사람. 이후에도 여러 전장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치에서 했던 선택은 그 이후의 시간들을 거슬러 올라가도 같은 결로 이어진다. 물러설 수 있을 때 물러서지 않은 사람. 그 태도가 그의 이름보다 먼저 기억되는 이유일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름보다 태도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있었는지가 먼저 기억되는 사람들. 황진이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치에서의 그를 생각할 때는 그 태도가 먼저 보인다. 권율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이름은 이치와 함께 기록된다. 이후 행주에서도 기록되는 이름. 하지만 나는 이치에서의 그를 먼저 본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선택은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남은 선택. 그것이 이치에서 내가 한 일이었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 없이 그 자리가 비워지면 안 된다는 판단만으로 남은 것이었다.
세 사람을 한자리에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그들은 모두 물러날 수 있었다. 이미 나라의 절반이 뚫려 있었고 그 상황에서 후퇴는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다. 판단의 문제였다. 상황을 읽고 움직이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 고개를 떠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선택이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줬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웅치에서는 결국 밀렸다. 사람들이 쓰러졌고 고개는 적의 발 아래 놓였다. 패배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밀리면서도 적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패배했는데 막은 것이다. 지면서 버틴 것이다. 이 역설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멈추게 만드는 장면이다. 전투에서 진다는 것과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쓰러지는 것과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 전투에서 지는 것과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 지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면 자리를 잃는다고. 그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이기면 자리를 지키고 지면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상식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웅치에서 일어난 일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싸움에서는 밀렸지만 자리는 지켰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다. 싸움에서 밀리면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적이 그 땅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 몸은 쓰러졌어도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한동안 말을 잃게 된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자리를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이 정말로 자리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 쓰러진 것과 자리를 비운 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이 오래 남는다. 삼부 이 싸움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바다에 있었고 육지의 고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지 못했다. 전령이 오가고 소식이 전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나는 자신이 지켜야 할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고개에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몰랐을 리 없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소식은 오고 갔다. 어디가 버텼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떤 이름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나는 바다에서 그 소식들을 들었을 것이다. 밤에 배 위에 앉아 육지에서 불빛이 보이는 방향을 바라보며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겼을 것이다. 나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기쁜 날도 짧게 썼고 슬픈 날도 담담하게 남겼다. 어떤 날은 그저 날씨만 썼다. 비가 왔다고, 바람이 불었다고. 다만 그 이름들을 오래 기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자신이 바다에서 하고 있던 일과 그들이 고개에서 하고 있던 일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봤을 것이다. 방향이 달랐고 자리가 달랐지만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선택은 같았다. 그 공통점을 나는 말없이 알아봤을 것이다. 패배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처음에는 아직 모른다.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얼마나 버티기 힘든 곳인지. 그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모름이 주는 담대함이 있다. 알았더라면 서지 못했을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자리를 경험한 사람은 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를, 무너질 때 어떤 느낌인지를, 옆에 있던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처음과는 다른 종류의 선택이다. 무지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라 알매서 나온 선택이다. 웅치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전쟁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싶다. 그들은 다시 다른 곳에서 이름을 남겼다. 어떤 이는 다시 고개를 지키는 자리에 섰고, 어떤 이는 이름 없이 흩어진 전장 어딘가에 남았다. 기록에 남은 이름도 있고, 남지 않은 이름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선택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그 선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섰다. 의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라가 시키지 않은 사람들. 명령서가 없었던 사람들. 어떤 이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글을 읽던 사람이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았고, 어떤 이는 아직 어렸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저마다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그 자리를 비울 수 있었는데 비우지 않았다는 것. 관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됐다. 도망가도 아무도 잡으러 오지 않았다. 법이 그들을 붙잡아 두지 않았고 의무가 그들의 발을 묶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자리를 지킨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었다.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대의 때문이었다고 단정 짓고 싶지도 않다. 어쩌면 그냥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살던 땅, 자신이 알던 사람들, 자신이 익숙한 산과 들. 그것들이 뚫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릴 수 없었던 사람들. 그 감각을 거창한 말로 포장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용기라기보다 무언가를 두고 떠나지 못하는 사람의 감각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 감각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자부 이런 날들이 많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날, 통증이 심했던 날, 소식이 없어 밤을 새운 날. 전쟁 영웅의 일기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느껴질 만큼 작고 일상적인 기록들이 많다. 때로는 배가 아팠다고 썼고, 때로는 날씨가 굳었다고 썼다. 사람이 그리웠던 날도, 어머니 걱정을 한 날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날도 담담하게 남겼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픈 몸으로 불확실한 소식 속에서 배 위에서 밤을 보내면서 내가 지킨 것은 전선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비우면 안 되는 자리, 그것이 어디인지를 나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떠나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기를 읽으면서 내가 오래 멈추는 부분은 전쟁의 기록이 아니다. 사람의 기록이다. 나는 지쳤다고 썼다. 몸이 아프다고 썼다. 화가 난다고 썼다. 억울하다고 썼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썼고 임금의 판단에 실망한 나를 썼다. 그것들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임을 일기에 남겼다. 그러면서도 바다를 떠나지 않았다. 완전해서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흔들리면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것이었다. 그 차이가
그의 이야기를 신화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만든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전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이름을 남기고 어떤 이는 기록 없이 돌아왔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살아서 돌아갈 곳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지켰던 자리를 다시 지나갈 때 어떤 눈으로 봤을까? 우웅치의 고개를 다시 올라가다 그 자리에 서면 무엇이 떠올랐을까? 그날의 소리가 들렸을까? 그날의 얼굴들이 보였을까? 아마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자신이 버텼던 이야기, 두려웠던 이야기, 쓰러진 동료를 두고 왔던 이야기. 그것들은 대부분 말해지지 않은 채로 그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록이었고, 기록은 결과 위주였다.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다. 전라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조선이 버텼다는 것, 적이 그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 그 결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어떤 밤들이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선택들이 쌓여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우는 방향으로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5분 나는 오래 이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발견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 이 선택이 옳다는 확신. 그런 것들이 충만했던 것 같지 않다. 기록을 읽어보면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소식을 기다리는 밤들이 있었다. 나 이순신의 일기에도 흔들리는 날들이 있었다. 우웅치와 이치에 섰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은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어져 있었다. 확신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들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면이다. 확신이 있을 때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길 것 같으니까,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기보다 유리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불확실한 채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것만 알면서, 그 알만으로 자리에 남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일 것이다.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꼭 전장일 필요는 없다. 전장의 이야기가 전장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수백 년 전의 곡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닿는다면 그것은 그 자리가 고개여서가 아니다. 그 자리에 서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방식이 오늘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지켜야 할 자리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갖고 온 관계가 그 자리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동안 해온 일, 혹은 마지막으로 남은 책임이 그 자리일 수 있다. 그 크기는 다 다르다. 크다고 해서 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물러날 이유는 언제나 충분하다. 피곤하다. 이제 충분히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나 혼자가 아무리 버텨도 이미 많이 해봤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다. 그 이유들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 이유들을 다 알면서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자리만은 비울 수 없다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웅치와 이치의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준다. 이기지 못했어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쓰러졌어도 그 자리를 비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끝내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웅치에서는 밀렸다.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은 사라졌다. 나 이순신도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킨다는 것이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버텼다는 것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 자리들은 오래 기억된다. 승패와 무관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오래 남는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이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비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 태도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 한다. 웅치의 고개, 이치의 능선, 그 위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바다 위에 있던 한 사람. 그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서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지도 못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날들이 많았고, 소식은 늦게 왔으며, 어디가 버티고 있고,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지났다. 그래도 각자의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그 각자의 버팀이 모여 결국 그 땅을 지켰다. 특별한 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나눴던 것도 아니었다.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서 닿았는지는 각자가 더 잘 알 것이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해석을 강요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결론으로 이끌 생각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무엇을 떠올리는지는 각자의 자리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웅치의 고개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의 일기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에서 멈출 것이다. 그 멈추는 지점이 어쩌면 각자에게 지금 필요한 자리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오래 버텨온 자리, 떠나고 싶었지만 비우지 않은 자리, 혹은 그 자리가 아직도 맞는 자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자리.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더 무거운 자리도 있을 것이다. 그 자리의 무게는 본인만이 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조용히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